건배, 오늘을 위하여. 우리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오늘은 제가 다 쏠 테니 돈 걱정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제가 골든벨 울립니다. 부어라, 마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편의 돈 사고 때문에 속이 피멍든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28년, 그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이 견뎌온 고통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내린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정윤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정윤, 올해 51살. 그녀가 23의 꽃다운 나이에 만난 남편은 첫눈에 반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늘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났고 명품 가방을 선물로 건네며 정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와서 드라이브 데이트를 하던 그의 모습에서 정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경제력이 좋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때?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남편이 건네는 선물은 언제나 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데이트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술자리도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윤의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정윤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 남자친구 집안이 대단한가 봐. 친구들의 말에 정윤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시댁 방문도 순조로웠고 양가 부모님 모두 이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윤은 행복한 신부가 되어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우편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카드 대금 청구서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청구서를 본 정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액이 남편의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저번 달에 경조사가 좀 많아서 그래. 이번 달만 그런 거야.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카드 대금은 계속해서 남편의 월급을 초과했습니다. 정윤은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연애할 때 쓰던 돈도 카드로 다 긁은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연애 시절의 그 화려했던 모습들, 명품 선물들, 고급 레스토랑 데이트, 모든 것이 카드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 남편의 사과를 받은 정윤은 이제라도 알았으니 함께 고쳐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24살,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어린 신부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8년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윤은 남편의 카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계획적으로 살아요. 카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현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석 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자리를 즐겼고 카드는 계속해서 긁어댔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선배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일주일에 최소 4번, 많을 때는 거의 매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정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술값은 어떻게 하려고요? 또 당신 카드로 쓰는 거 아니죠? 에이, 걱정 마. 이번엔 선배가 낸다고 했어.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돌아온 남편은 늘 카드 영수증을 주머니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술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온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오늘 내가 골든벨 울리고 왔어. 골든벨이요? 그게 뭔데요? 아, 그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오늘 거기 있던 사람들 술값 다 냈어. 뭐라고요? 왜 남의 술값까지 내요? 정유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술 취한 남편은 오히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말이야,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 다들 그 자리에서 나한테 고맙다고 엄청 좋아했다고. 다음 날 아침 정유는 남편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금액을 합산하니 거의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유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미안해. 술 먹으면 자꾸 그렇게 돼. 다음부턴 안 그럴게.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유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와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여보, 안 돼.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신, 이제 더 이상은 카드 못 써요. 남편은 화를 냈지만 정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드가 없으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현금만 쓰게 되었고 술자리 횟수도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정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던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카드 재발급 받았어. 회사 일 때문에 카드가 꼭 필요하더라고. 정유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야말로 절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유는 또다시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정윤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될 사람인데 정신 차려야지. 술도 줄이고 돈도 아껴서 우리 아기한테 좋은 것만 해주자. 정유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정이 제대로 꾸려지겠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집에 또다시 카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습니다.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우리 지금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죠? 정유는 갓난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했습니다. 애 낳았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술 돌렸어. 그게 좀이 아니라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이 돈이면 우리의 분유며 기저귀며 풍족하게 사줄 수 있는 돈이에요. 정유는 절망했습니다. 책임감이 생기면 달라질 거라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취하면 주머니를 열었고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카드값도 못 갚잖아요.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 내가 좀 줄일게.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윤이 출산 3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대야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월급은 고스란히 카드값과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윤은 이 상황이 너무 지쳐 이혼을 선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에는 정말 변할게. 애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정윤은 아이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2주일, 한 달은 조심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낭비 습관만으로도 힘든데 정윤을 더욱 괴롭게 만든 것은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제가 둘이나 더 있었고 남편은 무려 10살 차이로 태어난 막내였습니다. 우리 막내가 원래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정윤이 남편의 낭비 습관에 대해 하소연을 해도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결혼 7년 차 정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계신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남편이 카드를 너무 많이 쓰고 술자리도 잦아서 집안 살림이 너무 힘들어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정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정이 많아서 그렇잖아. 사람들하고 어울려 술을 좀 마시면 어때서 그렇게 바가지를 긁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술도 못 마시면 안 되지. 어머님, 저도 그건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술값이. 술값? 당연히 우리 성준이가 낼 수도 있지. 남자는 자고로 지갑이 두둑해야 밖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법이야.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시아버지 말이 맞다. 남자는 주머니가 가벼우면 안 되는 거야. 정극에 못마땅하면 내가 좀 더 벌어서 보태면 되지 않니? 정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생활비는 누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윤은 카드 청구서를 가방에서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달 카드값이 370만 원이에요. 근데 남편 월급은 320만 원이고요. 시어머니는 청구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어머님, 일주일에 4번씩 술을 마시는 게 정상인가요? 뭐가 어때서? 우리 아들은 원래 사교적이고 친구들이 많은 애야. 그걸 내가 못마땅해 하며 붙잡아두면 어떻게 해?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답답하구나. 남편도 돈 좀 쓰게 해줘야지. 그래야 밖에서 기가 살지 않겠니? 정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오히려 구박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제가 다 책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너도 돈 벌잖아. 그럼 당연히 보태야지. 부부가 같이 사는 건데. 하지만 남편은 자기 술값하고 카드값만 내고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요. 아이고,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니? 시댁에 와서 남편 험담하면 오냐, 그래, 너 잘했다 할 것 같으냐?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에 정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정유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빈손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시댁의 면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잘 챙겨라. 요즘 왜 이렇게 성준이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지 모르겠네. 얼굴이 반쪽이야 반쪽. 시어머니는 아들이 지쳐 보이는 이유가 매일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는 건 모르는가 봅니다. 정윤아, 남들 며느리는 그렇게 재테크를 잘해서 이번에 큰 평수로 옮겼다는데 너는 좋은 소식 좀 없니? 남편 돈 관리 잘해서 그런 소식 좀 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정윤은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돈 관리를 안 해서 이 지경이 된 줄 아나? 관리할 돈을 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결혼 15년 차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정유는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올해만큼은 정말 술 좀 줄여줘요. 애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알았어. 노력해볼게.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명절의 시댁에서 정유는 더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도 컸네. 우리 손주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네, 할머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 학원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지? 네. 뭐? 그래.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는 학원비 대기가 빠듯하지? 정윤이 내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면 어때? 시어머니의 말에 정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학원비는커녕 카드값도 못 갚는데 생활비며 학원비며 모든 것을 자기가 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월급으로 생활한다고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안 경제는 다 책임지고 있을 텐데 며느리는 이제 좀 편하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친척들 앞에서 남편 체면이 깎일 것 같았고 시댁에서는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게 뻔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사실은 옆에 있던 남편이 정윤의 손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말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윤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렸어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알면 충격받으실 거 아니야.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자. 당신 편하자고 나만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정윤이 남편에게서 들은 말 중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20년이 넘어가면서 정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교육비는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습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부장님 승진 축하 자리가 있어서. 여보, 오늘 김대리 결혼한다고 축의금 전달하러. 여보, 오늘 오 과장님 생신이라서. 핑계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고 카드 청구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유는 이제 남편과 싸우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된 큰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유는 날로 야위어갔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정유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또 다른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거 회사 법인 카드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름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윤이 카드를 자세히 보니 남편 명의의 새로운 신용카드였습니다. 기존 카드의 한도가 다 차자 몰래 다른 카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숨기고 또 카드를 더 만들었어요? 미안해. 그냥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더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정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카드를 만든 것을 알고 난 후 그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졌습니다. 결혼 28년 차 정유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권했습니다. 환자분,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사의 질문에 정유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낭비, 시댁의 외면, 혼자 짊어진 생활비의 무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불쌍할 것 같아서. 하지만 환자분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상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지면 아이는 더 힘들어집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유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그해 겨울, 정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윤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데 엄마까지 나를 떠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카드 청구서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엄마 장례식 기간에 이렇게 카드를 쓴 거예요? 그게 조문 온 사람들한테 술 대접하고 친척들이랑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돼. 친척들 식사비는 제가 이미 냈잖아요. 이 돈은 대체 어디에 쓴 거예요?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례식 기간에도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거기서 또 술값을 냈던 것입니다. 엄마 장례식 기간에도 술을 마셨어요? 그새를 못 참고 또 친구들을 만났어요? 미안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 순간 정유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아내의 슬픔 앞에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같이 못 살겠어요. 정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아니에요. 이미 수백 번의 기회를 줬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남편은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애는 그동안 당신 없어도 훌륭히 이미 다 자랐어요. 우리 애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인 걸 몰라요? 이제 아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럼 우리 집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시댁이요? 그게 나랑 이제 무슨 상관이죠? 그분들은 한 번도 나를 며느리로 대접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당신들 아들 뒷바라지하는 가정부였을 뿐이에요. 정유는 그날 밤 집을 나와 친정 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늦었지만 잘한 거야. 친정 언니는 그동안 정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받는 외면과 구박, 남편의 끝없는 낭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생활비의 무게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늦게 결정한 걸까? 아니야.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린 게 대단한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은 너만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 정유는 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정유는 다음날 언니와 함께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정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낭비,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카드 빚을 반복적으로 만든 점 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동안의 카드 청구서와 제 통장 내역도 다 가져왔어요. 정유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28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이 쓴 카드가 자신이 홀로 부담한 생활비, 아이의 교육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부인께서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정유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했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번에는 정말 변할게. 앞으로는 절대 술 한 방울도 안 마실게. 카드도 다 잘라버릴게.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이번에는 정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들었던 말이었고 수백 번 배신당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정윤아, 우리도 성준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래도 이혼까지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님께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왜요? 그동안 우리도 너한테 서운한 게 없었겠니? 그래도 그건 다 내가 이해할 테니 우리 아들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제게 서운한 게 있었다고요? 하늘이 웃을 일이네요. 어머님, 28년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댁에서는 한 번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어머님,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정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알아요, 엄마. 이혼하시는 거요.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유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니? 네.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엄마, 사실 저도 진작에 이혼하셨으면 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는 게 더 괴로웠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온전한 가정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동안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진첩 한번 보세요.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을걸요? 아들이 정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비율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이래 봤자 아파트 한 채가 고작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도 있잖아요. 왜 제가 적게 가져가야 합니까? 그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카드 빚만 만드셨고요. 정윤의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정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정윤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28년의 무게가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언니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정윤은 함께 와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윤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정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불면증도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이혼 1년 후 정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휴가를 받아 집에 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눈에 그렇게 보여 다행이야. 엄마는 요즘 행복해. 정윤은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카드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쉴 필요도 없고 술 취한 남편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자신과 아들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정윤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미뤄뒀던 요가를 시작했고 마음치유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저는 28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오래 참지 마세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정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로 소진되기에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정윤의 말에 모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윤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독립하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28년 동안 미뤄뒀던 꿈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윤 씨는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미덕입니다. 누군가의 끝없는 잘못된 습관을 감당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